안녕하세요.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 전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독립운동으로 풀어보는 통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2020년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으로 통일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간 20, 21, 22, 23 이렇게 4년간 저희가 이 통일 관련해서 선도대학으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가려고 하는 목차는 첫 번째 독립과 통일을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위원들이 직접 지난 여름에 그 평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평화 통일과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신데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냐 물으시니까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 김구 선생님의 이런 높으신 뜻이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펼쳐지는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합니다. 또 김구 선생님께서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김구 선생님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기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 또 강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께서는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진정한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게 너무 와닿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이 세계 만방에 펼쳐지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보시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연 배우로 세계 문화에 등장을 해야 되고 대한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의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과 통일에 대해서 독립으로 보는 이제 통일을 이제 풀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전적 의미를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서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통일은 어떤가요? 통일은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하고 한자를 좀 봐주십시오. 통일과 통이의 한글은 리을 받침이 없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위의 것은 하나로 합친다라는 거고, 이 밑에 통이는 통할 통자에 다를 이자.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서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통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저희 대진대학교 선도대학의 그 마스코트이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그 선도대학 사업단의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진대학교 교양 필수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교양 필수로 통이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라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통이가 나왔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하나로 합쳐지려면 통해야 되고, 이 소통한다라는 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과 통일에 있어서 저희가 독립이란 단어를 받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저희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평화 통일이라는 거는 그 남과 북이 합의하에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제도를 개편해서 합치는 통일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 통일 말고 어떤 통일이 있을까요? 네. 북에서 주장하는 거나 또 다른 세력이 주장하는 적화 통일이 있겠죠. 적화 통일, 그 다음에 전쟁, 무력으로 하는 무력 통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21세기의 남과 북은 통일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구 선생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예를 들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곧 통일이다. 김구 선생님은 194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육군 장교 안두희라는 장교의 총알에 비명을 행사하셨는데요. 이 김구 선생님께서는 사실 남과 북이 따로따로 이렇게 정부를 세우고 그냥 가자라는 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정일하고 김구 선생님하고 4인 협의체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되게 된 거는 그 1945년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북은 그 당시 소련이, 남은 미국이 통치한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그 후에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 국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뒷장에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일제 강점기에 대한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우리 선열들, 독립유공자의 삶을 통해 오늘 완전한 자주 독립, 즉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데요. 이 평화현장과 기억 그리고 공감이라는 이 슬로건은 사실 통일부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세 분을 주목했습니다. 세 분. 매헌 윤봉길 선생님하고요.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하고요.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서 우리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해보고 그분들의 현장을 가보고 한번 공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첫째, 매헌 윤봉길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의 전승기념 행사 날 폭탄을 공격해서
많은 장성과 정말 엄청난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원수 같은 그런 일본의 장군들을 죽이고 중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출전은 위키백과에서 따왔는데요. 여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이 장제스 아시죠? 장제스. 지금 타이완으로 중국에서 쫓겨나서 그걸로 갔는데요. 이 장제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100만이 넘는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윤봉길이 해내다니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극찬하면서 이 홍코공원의 폭탄 투척 사건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도화선이 되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이 윤봉길 의사가 이 홍코공원 폭탄 투척 사건을 같이 계획을 짜셨는데요.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 매원 윤봉길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보시면 이 매원 윤봉길 선생님의 그 기념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나는 그 강남의 양재동의 양재숲 가면 거기에 윤봉길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요.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 그래서 이 정확히 예산군 덕선면에 있습니다. 덕산면. 그 요 평화현장과 기억은요.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대한민국 평화기행 답사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교 선도대학 사업단 위원들이 지난 8월 달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 4분이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그 기념관 올라가기 전에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유적의 설명이 있고요. 그 전체 또 보시면 요 안에서 여기 위로부터 올라갔고 기념관이 있고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은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서 쭉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 여기 사당이 있습니다. 요 사당 안에 매원 윤봉길 선생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늠름한 자세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오늘 이 발전된 모습을 정말 크게 일조를 하신 매원 윤봉길 선생님의 그 늠름한 모습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야 김자진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김자진 장군이라고 표시를 하시죠.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떠오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이 청산리 전투는 저희가 그냥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공과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김자진 장군께서 1889년부터 1930년 길지 않은 인생을 사시면서 군인이고 독립운동가였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 아시죠? 현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휘관이었거든요. 이분께서는 이 청산리 전투를 펼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신 분입니다. 자, 그분이 어디 모셔져 있냐면 이 김자진 장군 사당이고요. 옆에 팻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분도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생가터와 사당이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 세 분의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가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충남의 그 일부 지역에 다 생가와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남도에 이 큰 인물을 세 분이나 배출하신 아주 훌륭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쪽 오른편에 보신 사진을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바로 그 백야 선생님을 모신 사당이 있고요. 그 안에 영정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정말 그 가보니 여러분께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번 직접 가셔서 우리 선열들 독립운동가의 그 호흡을 좀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만해 한용운의 시도 그렇고요. 서적 님의 침묵, 그 다음에 조선불교 유신론, 그 이렇게 이 한용운 선생님은 불교와도 가장 밀접하시기 때문에 조선불교 유신론, 불교대전 이런 저서를 남기셨고요. 이게 이제 일설이긴 합니다만 조선 총독부와 정하기 위해서 집도 조선 총독부 반대 방향 북향으로 지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터와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 뒤편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고요. 요 전체적으로 이 생가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같이 갔던 그 위원들하고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터를 방문해서 사진 한 장을 찍었고요. 자, 오른편에 보시면 요 그 안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에 사진 한 컷을 찍었는데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와 그다음에 업적 그리고 그 출판하신 그 책들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앞에서 제가 평화 통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통일에서 얘기 드렸고 통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바로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그건 곧 완전한 통일이다라고 봅니다. 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북과 남이 합의하에서 기존의 정부가 아닌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여러 가지 관습과 제도가 다 다른데 그 제도를 다 합쳐서 개편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평화통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즘 MZ 세대나 저희 기성세대나 저희보다 많은 윗세대에서 걱정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배층이 있으시잖아요. 이 지배층의 지배권이 상실하니까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문화적 차이입니다. 이 문화적 차이는 45년도 해방이 되면서 지금까지 70년 이상 동안 서로 38선을 경계로 완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차이가 언어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제적 격차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일본을 추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10대 안에 선진국이 들었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래서 이 경제적 격차는 상당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통일을 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차이의 예를 하나 더 들면 통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득이 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400조가 됩니다. 400조. 이 400조인데 그거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입에 대한 돈은 한 10배 이상 된다, 5배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평화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이 격차와 차이를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져야 된다. 저 요즘에 BTS 팬입니다. 음악, 또 한류, 한시, 또 드라마, 영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OTT 그런 데서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세계 1위를 하지요. 자, 이런 여러 분야에서의 문화의 힘이, 높은 문화의 힘은 결국 우리의 큰 자산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이 말씀드렸죠. 서로 다른 것이 서로 통해야, 즉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만, 세계가 이 전체 세계, 이 파워포인트 뒤에 보시는 이 세계가 10개권으로 나눠진답니다. 10개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의 큰, 동아시아의 가장 우뚝 서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0개 아프리카, 그 다음에 미주를 위한 북미, 남미, 유럽, 그 다음에 아랍,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하고 보면 한 대충 10개가 됐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나라가 10개에 하나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융성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예전에 있었죠. 만주와 그때 당시 모든 걸 저희가 다 통치했을 때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평화 통일로 이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갖고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루면서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 결국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하나하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가 그때를 위해서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